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점성학 중급이고요. 중급편의 금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학에서 금성은 비너스, 우리가 사랑하고 매력을 느끼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금성이 말하는 것은 사랑과 관계를 나타내죠. 사랑이나 애정이나 아름다움의 감각을 표시하는 게 금성이다. 그래서 사랑이나 애정을 느끼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그것 또한 금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 사랑과 인간관계,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연애 스타일이나 파트너의 선택 기준, 대인관계의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정과 정감 어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나의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 이것을 나타내는 게 금성입니다. 그리고 이 금성은, 비너스는 원소, 이게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친밀함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는 조금 무뚝뚝하겠지만 아주 친밀함을 느낀다,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경험을 요구하는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성은 비너스, 말 그대로 사랑의 비너스이고, 여기 비너스이고 예술을 사랑하는 비너스. 그래서 이 비너스가 황소자리나 그 다음에 천칭자리에서 모든 지배성, 지배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비너스는 패션이라든지 예술적 아름다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금성은요, 일단 관계 맺기. 그 다음에 이 관계 맺기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인간관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미적 감각, 아름다움의 기준 그것을 나타내고요. 또 금성은 가치와 자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자산, 현실적인 것. 그래서 금전, 소비 습관이나 가치관, 돈을 쓰는 방식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화와 균형, 갈등 해결 방식, 그리고 타협, 매너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이 배우자, 연인을 나타낼 때 여자는 선과 마스를 본다 했죠. 남자는 뭘 봐요? 문하고 비너스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이상형이 문과 비너스이다. 그래서 이 비너스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여기는지, 그리고 내가 이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지 이런 걸 나타내 주는 지표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적인 에너지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지? 이거를 나타내 주는 게 금성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의 경우에는 마스 사인이 보여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섹스에 관련된 스위치가 켜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너스와 마스가 협력해야지 만족스러운 관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남자는 애정과 호감의 대상이 비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비너스와 섹스 상대인 마스는 약간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었잖아요. 결혼은 이 여자랑 하고, 연애는 이 여자랑 하는 거. 그러니까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조건은 아니다. 연애는 비너스, 결혼은 마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결혼은 나의 이상형은 비너스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성은 일단 어떤 행성, 어떤 주인 행성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천칭과 황소가 있어요. 그런데 천칭은 리브라, 공기 사인이죠. 양의 행성이고요. 여기는 카디널입니다. 카디널. 황소는 흑이고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픽스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똑같은 금성이라 하더라도 천칭 자리에 있는 금성이랑 황소 자리에 있는 금성은 좀 달라요. 자, 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나타내요? 물질, 현실.
그러면 얘는 이 천칭에 있는 거는 천칭자리 공기 사인에 있는 이거는 사회적 조화를 나타내잖아요. 조화. 그 다음에 균형. 천칭은 그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완전히 다르겠죠. 황소 자리에 있는 비너스는요, 아주 감각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즐거움을, 그리고 안락함, 풍요, 그 다음에 소유욕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소유욕이 조금 더 강하면 집착이 되죠. 집착 이런 게 있고, 천칭 자리는 1대1의 조화, 관계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적,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타인과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매너가 어떤지, 그 다음에 정의와 균형을 잡는 것, 그 다음에 예술성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금성이 황소 금성과 천칭 금성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은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예요. 그래서 비너스가 이제 불사인에 빠져 있을 때는 활기 넘치는 태도,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이죠. 직접적. 아주 당당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약간 금사빠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정을 공유하는 것,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금방 사랑에 식는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다. 그러면 흑사인에 들어있을 때는 황소, 처녀, 염소가 흑이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육체적, 물질적, 그 다음에 현실적 이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게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결과물. 결과물은 뭐예요? 금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금전, 돈, 현실, 물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흑의 원소들이다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 사인에 있을 때는 일단 쌍둥이 천칭 물병자리인데요. 일단 대화가 통해야 돼요. 근데 대화가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지적인 대화가 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연애는 약간 친구 같은 연애를 좋아하고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잘 맞다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고 생각을 교환해야 되는 것. 생각을 스스럼 없이 교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비너스 공기입니다. 그럼 물사이는요? 물사이는 일단 공감 능력, 공감. 그 다음에 정서적, 이거거든요. 핵심은 물은 이거예요. 그러면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민감하다. 그 다음에 미묘한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느낌을 교환하고 정서적으로 서로 몰입할 때 친밀하고 사랑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금성이 역행을 한다. 그죠? 금성이 역행을 할 때는 과거를 나타낸다. 과거. 과거의 재접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관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관계 점검을 하고 이게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이 중요한 일은 결정하지 마라. 결정을 보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반마다 발생하는 금성의 역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은 주기가 2년이고요. 금성은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그럼 이 한 바퀴 돌 때 역행을 한 번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재점검 기간이다. 내가 지금 현재 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긋날 관계 이런 거는 이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 그리고 어긋난 관계도 마찬가지. 이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하세요 하는 거고요. 이때는 역행을 할 때는 과거 연인에게서 연락이 다시 올 수 있고 또는
예전 침이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근데 이때는 수술이나 충동 소비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게 금성역행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양자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는 특징이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약간 솔직하고 화끈하고 직진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사람들은 개성이 넘치고 약간 독자성을 띈다, 그죠? 그러면서 진취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맞다. 진취적인 태도까지 있고 항상 새로운 걸 경험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정을 좀 충동적으로 진행을 하죠. 열렬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인데 애정이나 호의를 표시할 때 화끈하게 표시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는 금사빠 기질이 있고 이 사람들은요 아이 같은 순수함,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천진난만함.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죠. 항상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이게 매력이다라는 거고요. 대인관계에서도 첫 단계를 대단히 즐겁게 경험은 합니다. 속으로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돌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 때문에 친밀한 관계는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 저돌적이다, 저돌적이고 충동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함과 동시에 행동이 나가는 사람들이라서 약간 관계적으로 봤을 때 깊은 관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이 많지만 약간 이런 거는 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관계가 직접적으로 맺는 게 힘들다라는 거. 자, 그리고 황소 금성은요. 황소는 기본적으로 오감이 발달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시각 이게 전부 다 발달돼 있다. 그래서 이게요, 색깔과 성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그 다음 아름다움이라든지, 만족, 즐거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맛있는 음식, 좋은 향기, 부드러운 스킨십, 오감을 만족시키는 연애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은 편안함, 고급스러운 취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상대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각적인 애정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애정 표현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만들어 놓는 애정, 이런 게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정,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애정 표현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합니다. 현실주의. 그러니까는 현실주의적으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잘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약간의 그런 소유욕 때문에 정서적인 게 약간 메말라 있다. 그러니까 흙이잖아요. 흙은 건조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조하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좀, 어, 정서적으로 물처럼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거나 소유욕이 강하다. 그리고 자제력을 잃는 걸 두려워한다. 자제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화끈하게 애정 표현을 못 하거든요. 화끈하게 애정 표현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 담아두는 걸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은근히 소유욕을 발휘하거든요. 소유욕. 내 거. 황소자리는 내 거, 니 거가 확실한 거예요. 근데 내 거도 내 거, 니 거도 내 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소자리는 약간 욕심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유욕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소유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물질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도 적당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이 황소자리 자체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흙이고요. 픽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금성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다,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픽스, 고집이 있다. 한 고집 하죠. 정서적인 것
조금 메말라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변화 싫어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황소자리들이 약간 불편함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런 것 때문에 한결같은 편안함, 고급스러운 취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쌍둥이 금성입니다. 쌍둥이 금성은요, 일단 재미있어야 돼요. 지적 대화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요. 호기심 천국,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긴다. 그런데 이게 호기심 많고 수시로 변하죠. 이 수시로 변하는 호기심 때문에, 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해야 할 것, 그래서 굉장히 어쩌면 산만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재치 있는 입담, 아주 유머러스하죠. 유머러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매력, 상대를 지루할 틈 없이 만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적 대화를 하는 건데 아주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상대를 잘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도 애정 표현하는 것, 뭐, 나쁘지 않아요. 금성이 있을 때는, 쌍둥이 금성이 있을 때는 애정 표현도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정 표현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말로써 진행하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애정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말이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실증을 내고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깊은 감정 표현에서 서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지적인 대화만 되면 감정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일단 말이 안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말을 끊어요. 자기들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의 매력은 입담 좋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준다. 지루할 틈 없이 해준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쉽게 실증낸다. 실증내고 변덕스럽다. 다소 산만하다. 이거는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금성. 자, 개자리 금성은 어때요? 개자리 당연히 정서적. 개자리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물이죠. 그 다음에 카디널. 정서적이죠. 정서적.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호, 양육하는 사람들이고, 또 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가족 같은 분위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헌신적인 유형, 가정을 중시하고 정서적 유대감 중요하고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겉은 딱딱한 각각류로 되어 있지만, 속은 어때요? 속살은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되게 상처받기 쉽다, 여린 마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따뜻한 공감 능력이 있죠. 정서적으로 굉장히 통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부성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감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주의할 점,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 쌍둥이 자리에 변덕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 그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감정들을 나타내는데, 그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약간의 의존성이 있죠. 그러면서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집착도, 황소 자리의 집착은 물질의 집착이거든요. 물질의 집착이 좀 강한 사람들이고, 개자리의 집착은 가족에 관련된, 연인에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집착. 그래서 이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약간 집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자 금성이에요. 사자 자리에 있는 금성은 좀 화려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정 욕구이거든요. 인정 욕구. 사자 자리는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존심. 자존심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사자 자리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부리고, 픽스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웬만히 고집은 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 고집이 자존심으로 연결되면서 이 인정 욕구를 받지 않으면 이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약간 괴팍하게 변합니다. 괴팍하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자자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정 욕구, 자존심입니다. 화려하고 주인공이 되는 연애를 꿈꿉니다. 금성에. 아낌없이 베풀지만 찬사와 인정을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벤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벤트를 참 잘 열어주는데 그 또한 인정을 해줘라. 인정받고 싶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이벤트를 하면 상대방이 오, 너무 잘한다, 너무 고맙다, 막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랑 표현도 아주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할 거거든요. 드라마틱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 애정 넘치는 마음, 이게 이제 거침없이 다가온다라는 거. 매력은 아주 당당하고 거대한 아우라가 있다. 그리고 화끈한 로맨티스트.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애정을 받을 때 아주 자존심을 지키면서 우아하거든요. 우아하게 되고 애정 표현에 의해서 애정 표현이 굉장히 밝고 관대해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약간 화끈하게 그 로맨티스트 내가 이벤트 제작하고 이벤트를 실행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 즐거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곤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들의 성격은 솔직하긴 한데 이게 그 상대방에게 부담감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같이 불하고 불이 만났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애정표현도 화끈하게 진행이 되는데, 만일에 상대방이 불인데 상대방이 물이라면 이거를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피곤해 할 수 있겠다라는 거, 그거 인정하시고, 금성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금성이에요. 처녀자리는 뭐예요? 처녀자리. 음이고 흙이고 뮤터풀. 그러면 흙의 기질 또 나오죠. 현실적, 물질적, 뭐 이런 거 다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분석적이 되면 이게 사랑을 마음으로 하는 건데, 가슴으로 하는 건데, 이걸 분석적인 잣대로 갖다 대면 사랑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거 비너스가 가장 안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분석적으로 해서, 어떡하라고, 사랑을. 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을. 분석적으로 하는 사랑,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랑의 감정에서 분석이 들어가면 좀 별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상대를 돕고 봉사하는 방식이고 사랑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완벽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 쓰고 깔끔하게 정돈된 관계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상대를 돕고 봉사하는 것까진 괜찮고 그런데 이 봉사함에 있어서 또 있잖아요. 완벽함을 추구해요. 그 사랑이 분석적이고 완벽하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상대방. 상대방 숨 막히지 않겠어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처녀자리에 있는 금성은 일하는 데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갖고 가지만 사랑은 좀 별로다. 꼼꼼하고 사력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은 좋아요. 하지만 이 사랑에도 비판적이고 무완벽주의고 그래서 상대방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에 서툴다라는 건 흑사인들은 감정 표현 잘 못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감정 표현을 못하는데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방을 더 피곤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랑할 때만큼은 좀 내려놔라. 근데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잘 내려놓을 수 없어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걸 알면서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천칭자리 갑니다. 천칭자리 또한 관계에서 균형을 1대1 조화, 균형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공정하고 우아합니다. 비너스 사용한다. 원래 주인 그 천칭자리가 양이고 공기고 카디널인데 이 천칭이 비너스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배행성이 비너스다. 그러면 이 비너스가 안 그래도 공정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데 파트너십을 좋아하는데 비너스가 1+1이에요. 그러면 조화와 균형을 너무 잡는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정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또는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이거 우유부단 요것만 좀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세련된 매너도 있고요. 뛰어난 외교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단정한 태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균형 잡는다. 균형 잡는다고 여기서도 자기 할 말 잘 못하죠. 내가 할 말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할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상대방에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기 나오네요. 우유부단함 조심해야 되고요. 갈등 회피로 인한 문제. 갈등이 생기면 이게,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성향이 있어요. 아이고 누가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 결국은 헤어짐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말고 해결을 해라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겉모습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갈입니다. 정갈. 정갈 자리는 가벼운 연애 안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이고 강렬하고 깊은 정서적 교감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갈은 굉장히 뜨겁다. 그 격정적이다. 격정적이다. 이게 사랑도 격정적으로 한다. 그리고 강렬한 감정을 교환하고 싶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정을 열정적이고 강렬하게 때로는 감정 표현을 불살라버리듯이 하는 게 정갈자리 금성. 굉장히 신비로움이 있고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절대적인 충성심, 복종 뭐 이런 거를 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하고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은 친밀함을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속을 보이지 않는 비밀주의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요 친밀함도 깊은 정서적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일단 정서적인 공감이 안 되면 사랑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아무나 만나는 스타일도 아니고 가벼운 연애 절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이 정서적인 공감이 없을 때는 자기를 철저히 비밀스럽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 또한 강한 질투심, 통제 욕구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있어서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정갈 자리의 사랑은 내 말 들어. 근데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좀 강렬한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수 자리 금성. 사수는 양이고 불이고 뮤터풀. 그러면 사수는 자유로운 탐구, 자유로운 탐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모험을 즐기고 또 교육, 종교, 철학의 별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나 철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탐구할 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걸 느낀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 그리고 속박을 싫어합니다. 구속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랑을 꿈꾼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을 하면 도망간다. 대부분 구속받는 거 싫어하는 게 세지들이고요. 이 사람들의 매력은 굉장히 솔직하고 유쾌하죠. 상대를 즐겁게 하고 모험하면서 성장하는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관계적으로 봤을 때 관대한 편이에요. 관대하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관대하다. 그러니 나는 구속하지 말아라. 그게 이 사람들의 핵심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걸 쉽게 있잖아요. 새로운 모험을 막 쉽게 찾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모험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믿음이나 철학의 자기의 철학, 그 다음에 이 철학에 공감이 되어야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인지 못해요. 불의 원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쉽게 질리거나 한 곳에 정착하기 어렵다. 그리고 때로는 무책임하게도 보이고 가볍게 보이기도 한다. 깊은 정서적 교감보다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게 있더라. 즐거움이 우선되는 게 사수자리 금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소 자리의 금성. 염소 자리, 흙이죠. 양이 음이고 흙이고 카디널이죠. 흙도 나옵니다. 흙 뭐예요? 현실, 물질. 근데 이제 염소는 하나 더 있어요. 책임감. 염소는 이제 10번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 10번 하우스는 MC 미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야망,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 뭐 체면 뭐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실적이고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다.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관계를 좋아하고 그렇게 본인도 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한다. 흑이니까 당연히 감정 표현 서툽니다. 그죠? 하지만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음, 몸이 먼저 나갈 수도 있는 사랑, 그런 타입이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책임감, 신뢰성이 있고,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파트너, 든든한 파트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수적이고 냉정하게 보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죠. 그래서 자신이나 상대를 억압할 수 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캔서도 과거 지향이고 과거를 나타내고 가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케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성취, 야망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도 중요한 사람들이라 아주 보수적이고 또 이 사람들이 과거 지향을 나타냅니다.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를 나타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약간 억압하는 방식을 쓰는 사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감정 표현을 잘 못합니다. 자기도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도 그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염소자리 금성이고요. 물병 금성. 물병 금성은, 어, 양이고, 픽스죠. 공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고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이 사람들은요, 아까 염소는 과거지향. 그러면 어케리어스. 물병은 어때요? 미래지향이에요. 미래지향이고, 자유연애를 추구합니다. 자유연애. 자유연애는 본인한테 유리한 연애, 자유연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러니까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런 연애를 하거든요.
그게 어케리어스 비너스. 그래서, 늘 있잖아요. 돌아서면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자기 그 애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해요. 공기 사인도 말이 안 통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말이 통해야 되긴 하지만 말이 통하지만 또 니하고 나가는 우정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쳐서 떠나거든요.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병 금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편견 없는 열린 마음, 그리고 너무 냉담하다. 거리감을 두어서 상대방을 외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리감이 뭐냐면, 사랑인데, 상대방은 사랑인데, 본인은 우정이래. 그러니 상대방이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대방을 너무 외롭게 두니까, 거리감에 두고, 그 다음에 연인 관계로 쉽게 발전하기가 힘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고기 금성이죠. 물고기 금성,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다. 라고 표현하죠. 경계 없는 사랑을 합니다. 모호합니다. 모호합니다. 자기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그러니 그냥 일반적인 선남선녀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일반적인 선남선녀 아니고 어 뭐 그렇고 그런 관계 있죠. 그런 것도 경계 없는 사랑을 합니다. 환상이 많고 상대의 아픔이 자기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어, 본인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 것도 자기는 동정심 때문에 연민으로 인한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몽환적이고 자애로운 분위기, 예술적인 감성이 있다. 이 사람들이 또 어, 그 사랑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 그러니까 흙들의 사랑 같으면 물질을 본다, 현실을 본다 이러지만 물들의 사랑은 공감 능력이거든요. 깊은 공감 능력인데 이, 이 물고기 자리는 공감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이상화시켜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의 사랑 표현, 자기만의 사랑 방식,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사랑하기에 좀, 저는 그냥 사랑하기에 약간 짜증나는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누굴까? 나쁜 사람. 물고기 자리 사람들도 약간의 경계 없는 사랑, 몽환적인 사랑, 뭐 이런 걸 보면 본인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항상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래서 요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아니신 분들이 물고기 자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물고기 자리에 금성이 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 주변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교과서적으로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적으로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일단 차트에 물고기 자리 금성 어떤 사람들인지 사랑의 방식이 어떤지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충은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보시고 결국은 물고기 자리 금성 본인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 도피, 그 다음에 책임 회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 금성,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들의 금성은 어디 있습니까? 비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저는 어케리어스 비너스입니다. 어케리어스 비너스인데, 어, 제 사례를 얘기를 하면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요, 친구가 많은데 여자친구 없습니다.
남자친구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우정이다. 사랑이 아니다. 어케리어스는 어때요? 지식적인 게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사랑의 상대. 이거는 근데 어케리어스 비너스는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사랑에 표현하는 방식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거는, 이제 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 일단 말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라는 게 지식이 통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학연, 지연, 혈연 관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주 속물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한 게 뭐냐면, 학연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케리어스 비너스는 약간 말이 통해야 된다. 그리고 친구가 많은데 동성 친구보다는 이성 친구가 더 많다. 그런데 그 이성 친구가 나한테 다가오려면 단절시킨다. 끊어낸다. 이게 이제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성은 각자의 금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인의 금성, 나의 배우자의 금성, 나의 연인의 금성은 어떤 표현을 하는지 그걸 한번 잘 찾아보셔요. 금성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매력을 느끼는 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출생 차트에서 금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만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보자. 그래서 금성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향유하고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결정한다. 사랑을 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를 보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가치관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사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성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화성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